안녕하십니까, 친구입니다. 두산이 급성장한 시기는 누가 뭐래도 박두병 씨 시절입니다. 1960년대 맥주 산업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무역이나 기계 같은 방향으로 투자하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디서 보니까요, 1952년부터 1973년 타기할 때까지 두산의 매출액을 349배나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광복 직후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쪽이 영업부 사무실입니다. 네,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일하는 사람들이 좀 있군요. 예, 한 40여 명 정도가 출근을 하는데 하루에 한두 명씩은 줄어들고 있지만 월급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월급도 안 받고요? 공장이 멈췄으니 돈이 없는 거죠.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 사장님, 지금 출근하는 사람들은 회사심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라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회사를 제 몸처럼 아끼는 마음이 없이는 무임금으로 출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미적거리지 말고 결정을 해달라는 겁니까? 1945년 9월, 지금의 두산그룹 박두병은 구리개에 있는 소화 기린맥주 회사를 찾았다. 지금의 을지로 입구쯤이다. 그러나 처음 박두병은 회사 영업부 정도만 둘러봤을 뿐 회사를 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혼자서도 들렀지만 손아래 매부인 이인기를 데려가거나 동생 박간병을 데려가 보기도 했다. 제3자를 추천하는 방법도 고려했던 것이다. 형님, 가보니까 기린맥주 사람들이 형님을 굉장히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그야 오래전부터인데 뭘 새삼스럽게. 공장 시설도 좋았고요. 아주 관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간병이 너 기린맥주 직원 같구나. 형님, 오늘 자치위원들 반응 보니까 형님이 기린맥주를 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것 같은데 마음을 정하시죠. 우유부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건 하루 이틀에 정할 문제가 아니다. 맞습니다. 경솔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지나치게 힘을 빼면 곤란합니다. 힘을 빼? 공장은 돌아가야 공장 아닙니까? 그래야 종업원들도 살고요. 하루에 몇 명씩 빠져나간다는 건 무임금을 버티기 힘들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많은 얘기야. 그래서 나도 종업원들 반응이 제일 궁금했어. 참, 형님께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미 군정에 다니는 선배 말로는 곧 포고령이 발표된답니다. 무슨 포고령? 비밀로 하라면서 알려준 건데요. 하지 중장의 명령으로 전 일본인 재산을 군정청 아래에 두겠다는 내용이랍니다. 그래? 잘 됐구나. 그러다가 적산 기업들도 언젠가는 민간인들이 경영하게 될 터이고. 형님, 그렇다면 형님께서 소화 기린을 맡아야 할 이유가 더 커진 겁니다. 기왕에 아버지께서 주주로 계셨으니까 명분도 서고요. 연로하신 아버지 대신 마지인 형님께서 스스로 앞장선다는 건 떳떳한 일입니다. 그럼 당분간 맥주 회사 일을 거들어주기로 하지. 정말이십니까? 이미 박두병의 머릿속은 소화 기린맥주로 채워져 있었고 문을 닫고 있던 박승직 상점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1945년 말 마침내 박승직 상점은 문을 완전히 닫게 된다. 실로 10여 년 넘게 전국 오지를 누비고 다니며 오로지 근면과 절약으로 이룩한 박승직의 결실이었고 꿈의 실현이었으며 한국 자본주의의 첫 발을 뗀 곳이었다.
사실 신용을 중요 기치로 내건 박승직 상점의 출발은 비교적 순조로웠고 그가 행상을 하면서 입지를 다졌던 만큼 초기에 취급했던 상품 역시 포목이었으나 시절의 변화로 그 수명을 다하게 된 셈이다. 박승직 상점의 역사에서 화장품 박가분 시대도 빼놓을 수 없다. 1939년 1월 3일자 동아일보에서는 신년 특집으로 대담 코너를 하나 마련했는데 여성들을 세대별로 나누어 출연시켰다. 1세대에 속하는 여성으로 이화학당 김누세 씨와 최환란 씨를, 2세대에는 박순천 씨, 3세대로는 모윤숙 씨와 임효정 씨 등을 초대한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화장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여기 나오신 여성분들은 화장품을 언제 사용한 걸로 기억됩니까? 박순천 씨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리 2세대는 다들 비슷할 거예요. 화장품이라고는 없었으니까요. 구리무 같은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3세대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화장품으로 사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세대인 임효정 씨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저도 일본에 가서야 화장품을 알았어요. 그 전에야 조선에는 박가분 외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화장이란 건 3세대부터 하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이 좌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박가분은 조선 땅에서 유일한 화장품이었다. 박가분은 박승직의 부인 정정숙이 집안에서 수공으로 소량 제조해서 주요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주던 것이었다. 헌데 박가분을 써본 여성들의 반응이 좋아 본격적인 제조 판매에 들어가면서 단숨에 국내 화장품 업계의 선도적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박가분은 1920년대에서부터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불경기 속에 빠져있던 박승직 상점의 경영에 크게 기여했다. 소화 기린 맥주라. 당신이 박두병 씨입니까? 예, 그렇소. 당신이 관리인이 되는 건가요? 거기 보면 회사 자치위원들의 동의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서류로는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미 군정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인이 됐으니까 군정의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해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야 어디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글쎄요, 그런 일면도 있지만 그건 저하고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아무튼 매일같이 생산량을 보고하고 판매 결과도 보고해야 합니다. 그 밖에 경영 관련 사항은 모두 군정과 합의해야 합니다. 적산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말 가운데 광복은 됐으나 완전한 해방은 안 됐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왔던 겁니다. 자, 악수 한번 합시다. 예? 소화 기른 맥주는 종업원들의 일치된 단결로 관리인을 조용하게 선임했습니다. 그동안 공장 시설이 파괴되기는커녕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종업원들도 순수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적산 산업체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예, 잘 해나가시길 빌겠습니다. 저도 빨리 기린 맥주를 다시 마시고 싶군요.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박두병 씨. 예, 말씀하십시오. 소화 기린 맥주 관리인은 박두병 씨 하나가 아니라는 점도 통보해드려야겠군요. 관리인이 또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정청 소속의 스튜어트 대위와 갤리스 중위가 파견됩니다. 아니, 기린맥주 종업원들은 저를 관리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나 아직은 기린 맥주가 군정 소유의 적산입니다. 그러니 군정청이 관리하는 것도 맞죠. 그럼 그 사람들의 역할은 뭡니까? 생산량 관리라든가 기타 시설 관리 상태를 보존하고 통제하는 거죠.
물론 그 내용 일체는 우리 군정으로 바로바로 보고됩니다. 유일 최선 조선독립 신탁만이 살 길이다. 신탁만이 살 길이다. 독립조선 신탁반대 희생혈투 각오했다. 신탁통치 결사반대. 신탁통치 결사반대. 독립조선 신탁반대. 사장님, 신탁 통치 반대자 찬성자들이 죄다 몰려 나온 것 같습니다. 뚫고 나가기가 힘들겠는데? 어렵습니다, 사장님. 저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만. 아니야, 김 기사. 그냥 지나갑시다. 예. 우리한테 해코지할 사람들은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두병은 매일같이 서울 한복판을 중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출퇴근했다. 그 무렵 서울에는 거의 매일 시위가 있었다. 때로는 아주 비극적인 충돌도 있었다. 그러나 박두병은 그 길을 뚫고 긴 시간을 투자하며 다녔다. 그래. 애비는 아직 안 들어갔냐? 네, 아버님. 굳이 차를 타고 경성 시내를 관통해서 출퇴근하다 보니 매일같이 시간이 쫓깁니다. 오늘도? 네. 아버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한 기업의 관리인도 됐으니까 책임감 있게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내버려둬. 아니, 아버님, 특별한 이유라도. 그 아이는 시간이 아까운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닐 게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는데도요. 도병이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일 게야. 예?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면 투자를 해야 돼.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를 알려면은 사람들의 외침을 들어야 하고, 장사든 회사든 사람들의 외침을 등지면 망하는 게야.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오냐, 어서 와 앉거라. 난 다 먹었다. 이미야, 어서 밥 차려줘라. 네, 아버님. 여보,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신가? 일은요. 당신이 굳이 매일같이 대모나 하는 경성 시내를 뚫고 출퇴근을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둔하시네요. 무슨 말씀 안 하시고? 당신이 투자를 하는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역시 아버지셔. 네? 이제 기린 맥주는 맥주를 생산해야 하는데 우선 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생산량도 계획할 수 있고 광고 준비도 할 수 있어. 그러려면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지. 그래서 대모대 중앙을 뚫고 다니는군요. 그렇지.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하셨던 것도 10년 이상 사람들 사는 곳을 비집고 다리품을 팔며 다닌 덕분이었어. 난 차를 타고 다니고 있으니까 아버지보단 편하게 다리품을 파는 셈이지. 부친인 박승직 씨가 친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저런 논란은 떠나서 그 아들 박두병 씨의 경영 능력만큼은 부친한테서 받은 게 확실한 것 같죠?